가수 박서진은 과연 얼마나 벌고 있을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요즘 잘 나가니까 많이 벌겠지 정도의 막연한 예상, 혹은 기사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 과장 아니야 라는 반신반의. 그런데 박서진의 수입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 단순히 잘 나가는 가수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충격 공개라는 표현까지 붙게 된 이유도 숫자 그 자체보다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박서진의 수입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한 방이 아닙니다. 로또처럼 한 번에 벌어들인 돈도 아니고 특정 방송 하나로 만들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지금의 월 수입과 재산 규모는 여러 갈래의 수익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콘서트입니다. 박서진은 지금 전국 단위 투어를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진이 되느냐가 아니라 반복이 가능하냐입니다. 한 번 매진은 화제지만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성과를 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서진은 이 두 번째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콘서트 한 회당 수익을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대관료 제작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순이익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회차가 늘어나면 월 단위 수입은 자연스럽게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특히 박서진의 경우 대형 공연뿐 아니라 중소형 공연까지 폭넓게 소화하기 때문에 수익의 공백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가 더해집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방송 출연료는 예능 음악 프로그램 특집 방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박서진은 단순 게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책임지는 카드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출연료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단발 출연이 아니라 반복 출연 특집 참여가 이어질수록 수입은 자연스럽게 누적됩니다. 행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 축제 기업 행사, 공공행사까지 트로트 가수의 수요는 여전히 높고 박서진은 그 중에서도 섭외 우선순위가 높은 이름입니다. 행사 하나하나만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행사는 짧은 시간 대비 수익 효율이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하루에 두세 개 행사가 가능한 일정도 적지 않기 때문에 특정 달에는 이 수입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음원과 저작권 수익입니다. 트로트 음원은 폭발적인 스트리밍 수치보다는 오래가는 재생이 특징입니다. 한 곡이 짧게 뜨고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재생됩니다. 이건 매달 크지는 않지만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방송 사용 행사 사용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광고와 협찬도 중요한 축입니다. 박서진은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캐릭터로 평가받는 가수입니다. 과한 논란이 없고 이미지 소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단발 광고보다는 중장기 계약이 가능한 모델로 거론됩니다. 이 경우 수익 규모는 단숨에 올라갑니다. 이 모든 수익을 합쳐서 보면 월 수입이 충격적이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수입이 매달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달은 많이 벌고 다음 달은 거의 없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값 자체가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재산 이야기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박서진의 재산은 단순히 통장에 쌓인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장비 콘텐츠 권리,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수익의 안정성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공연 장비나 자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부분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에 가깝습니다. 한번 갖춰두면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미 상위권 아닌가? 실제로 업계 안에서는 박서진을 단순히 잘 나가는 가수가 아니라 수익 구조가 완성된 아티스트로 평가하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기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 거냐고요? 충격적인 건 박서진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건 그 수입이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도 계속 작동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서진의 월 수입이 왜 단순한 연예인 고소득 사례가 아닌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그의 재산을 어떻게 더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트 1에서 박서진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보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왜 박서진의 수입 구조가 단순한 연예인, 고소득 사례를 넘어 부F가 축적되는 구조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왜 높은지를 말이죠. 많은 연예인들의 수입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한 해에는 크게 벌고 다음 해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기죠.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수입원이 한두 개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끊기면 수입도 함께 줄고 히트곡이 없으면 음원 수익도 급감합니다. 그런데 박서진의 경우는 이 공식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의 중심축이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콘서트, 행사, 방송, 광고, 음원, 그리고 콘텐츠. 이 중 하나가 잠시 줄어들어도 다른 축이 바로 받쳐줍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차원을 넘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산을 쌓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특히 콘서트 수익의 구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서진의 공연은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지 않습니다. 시즌별, 지역별로 반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공연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검증된 상품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미 수요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공연 구조를 가진 가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비용 관리입니다. 수입이 아무리 커도 비용이 함께 커지면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박서진은 이 부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연출이나 일회성 무대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와 시스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자산화에 가까운 지출입니다. 방송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서진은 무리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단기 노출보다는 반복 출연과 신뢰를 쌓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당장 화제성은 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연료와 섭외 가치 모두를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박서진이 나오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는 곧 돈으로 환산됩니다. 광고 수익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서진은 특정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미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호감도가 높고 이미지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런 가수는 광고주 입장에서 장기 계약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단발 모델보다 훨씬 큰 금액이 오가는 영역이죠. 그래서 광고 한두 건이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박서진의 재산은 단순히 많이 벌어서 많다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불어나는 형태를 띱니다. 부동산이든 현금 자산이든 콘텐츠 권리든 간에 한번 쌓인 뒤 쉽게 줄어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박서진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 중간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런 평가는 아무에게나 붙지 않습니다. 현재의 인기가 미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을 때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 거냐고요? 충격적인 건 박서진이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건 지금 이 구조라면 앞으로 더 커질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요란하지 않게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예계에서 부는 종종 화려하게 드러나지만 오래 남는 부는 조용히 쌓입니다. 박서진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큰 논란도 없고 과도한 소비도 없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히 다지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의 한계는 어디일까? 이 구조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박서진의 수입과 재산이 단기적인 호황이 아니라는 점을 더 분명히 짚어보고 그가 왜 지금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를 가진 가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결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